인스타그램을 열면 동창이 제주도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직장 동료는 제네시스 GV70을 뽑았고요. 아파트 단지 옆집은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마트에서 카드 긁기 전에 잔액부터 확인하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다들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을 듣고 나면 당신 자신의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 보일 겁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당신이 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장면은 진짜가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요. 남들 보여주기 위한 삶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노후가 타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중산층 아파트 단지를 걸어보세요. 40평대 아파트,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주차장에 빼곡한 SUV들, 세대마다 달린 스마트 도어락과 공기청정기,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 저 아파트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재정적 늪이라는 겁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 원입니다. 수도권 평균도 8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 대출은 보통 LTV 7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3억 6천은 현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증여, 전세 끼고 대출, 보증금 대출까지 동원합니다. 결국 실제로 감당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8억 원을 대출받으면 금리 4.5%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시 월 4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재산세 월 할당분,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월 450에서 500만 원이 나갑니다. 만약 당신이 중위소득,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 정도를 번다면 실수령은 월 300만 원 안팎입니다. 주거비가 수입을 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비는 소득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기준을 2배 가까이 넘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우스 푸어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나가기도 전에 이미 쓰일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단지 환상의 첫 번째 층일 뿐입니다. 이제 주차장에 서 있는 차를 봅시다. 자동차는 개인 재정에서 가장 큰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새 차는 나 성공했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신차 평균 할부금은 월 70만 원이 넘습니다. SUV나 수입차는 100만 원을 훌쩍 넘기죠. 요즘은 60개월 할부가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84개월까지 할부를 합니다. 7년 동안 감가상각되는 자산에 돈을 갚는 겁니다. 5천만 원짜리 국산 SUV를 산다고 칩시다. 이건 요즘 완전히 평범한 선택입니다. 금리 5%, 5년 할부면 월 95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험, 기름값, 소모품, 통행료까지 합치면 차 한 대에 매달 140만 원 안팎이 나갑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에게 140만 원은 총 소득의 거의 절반입니다. 아까 말한 주거비 500만 원과 합치면 월 640만 원입니다. 벌기도 전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식비, 통신비, 교육비, 각종 구독료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그냥 부유해 보이는 외형을 할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재정적 비상사 속에서 삽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돈이 있지 않을까? 자산은 쌓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 자산 데이터를 보면 숫자가 놀랍도록 낮습니다. 30대의 중위 순자산은 약 1억 원입니다. 여기엔 전부 포함됩니다.
아파트 지분, 전세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다 합쳐서요. 대부분의 30대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대가 되면 중위 순자산이 약 3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아파트 지분입니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유동자산, 그러니까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위 순자산이 약 4억 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위 가구가 가진 총자산이 겨우 4억입니다. 절반의 한국인은 그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통계적으로 보면 빚으로 지탱되는 겁니다. 자산이 아닙니다. 여기 또 다른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성인 중 약 30%가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30%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살면 월세가 사라집니다. 식비도 사라지고 공과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엄청난 현금 흐름을 확보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연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부모님 집에 산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원짜리 차 할부도 가능하고 주말마다 강원도 펜션도 갈 수 있고 명품 옷도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지출인 주거비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전세 사는 사람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보다 적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사는 건 많은 문화권에서 당연하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이게 비교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필수 지출이 훨씬 적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 약 절반이 정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합니다. 한두 번 밥 사주는 게 아닙니다. 평균 지원액이 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전세 자금, 차 할부, 보험료, 식비, 통신비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신형 BMW 타고 강남 오피스텔에 사는 걸 보면 꽤 높은 확률로 부모님이 그 라이프 스타일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 모릅니다. 인스타그램엔 차는 올라가도 부모님 통장에서 나간 이체 내역은 안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보이지 않는 소득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은 자기 재정 현실 전체를 다른 사람의 큐레이팅된 재정 겉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겉모습은 당신이 볼 수 없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모 지원, 빚, 부업, 증여, 혹은 그냥 재정 안정보다 겉모습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이죠. 이 중 어느 것도 브런치 사진엔 안 나옵니다. 잠깐 투자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도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엄청납니다. 회사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자기 포트폴리오 얘기합니다. 연금 계좌, 시장 동향, 이런 얘기들이죠. 모두가 투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모두가 복리로 자산을 불리고 있다는 느낌이죠.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성인 중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약 40% 정도입니다. 60%는 주식 시장에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도 없고 증권 계좌도 없고 펀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40% 중에서도 대부분은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30대의 중위 금융자산은 2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나 공격적인 자산 증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만 투자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 마치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도요. 고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 중 4명 중 1명이 여전히 월급에서 월급으로 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소득과 자산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억 단위여도
지출이 소득에 맞춰 늘어나면 당신은 가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심리학 용어는 사회적 비교 이론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성공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당신의 비교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전엔 옆집, 직장 동료, 친척이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른 소득 계층, 다른 나라, 다른 인생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실제 상황에 대한 맥락은 전혀 없이요. 당신은 아무도 점수를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기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준거 집단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더 씁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수입차 리스하고 1년에 해외여행 2번 가면 당신은 그게 기본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데도 당신은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겁니다. 버는 만큼 더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높은 소비 계층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득이 올라도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삽니다. 높은 소득을 벌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실제 자산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보면 가구 중 약 8%만이 연소득 2억 원이 넘습니다. 5억 이상은 1%도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슈퍼 부자들, 람보르기니 타고 해변 별장 가진 사람들은 통계적 이상치입니다. 당신은 상위 0%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못 따라가나 고민합니다. 올림픽 선수 보면서 왜 나는 100m를 10초에 못 뛰나 자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업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약 40%가 어떤 형태로든 부수입이 있습니다. 프리랜싱, 배달, 작은 사업, 온라인 판매 등이죠. 그런데 이 소득의 대부분은 SNS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라이프 스타일이 본업 소득과 안 맞으면 당신은 그 사람이 빚쟁이거나 부자라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거의 언급 안 하는 일에서 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냥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상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타이밍도 있습니다. 누군가 1월에 새 차 사진 올리고 3월에 여행 사진 올리고 6월에 집 인테리어 사진 올립니다. 당신 피드에선 다 압축되어 보여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동시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차는 2년 모아서 샀고 여행은 마일리지로 갔고 인테리어는 6개월에 걸쳐 조금씩 한 겁니다. 압축된 타임라인 때문에 계속 사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경험은 훨씬 소박했는데요. 신용카드도 큰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약 500만 원의 카드 빚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실제로 감당 못할 잔액을 굴리면서 부유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완전히 가능합니다. 겉에서 보면 절대 모릅니다. 여행은 현금으로 냈든 연 20% 이자로 카드 돌렸든 똑같아 보입니다.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재정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고 느끼며 실패자처럼 앉아 있다면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있다면, 고금리 빚을 피하고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면 당신은 인구의 엄청난 부분보다 앞서 있습니다. 조용한 재정 승리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카드 빚 갚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저축 목표 달성했다고 인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보는 라이프 스타일은 대부분 빚, 도움, 타이밍, 선택적 제시의 혼합입니다. 일부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아는 재정 상황은 자기 것뿐입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 현실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겉모습 뒤에 숨겨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재정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해방입니다. 당신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일은 그들 일이고 당신 일도 그들 일이 아닙니다. 비교 게임은 애초에 조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내부 경험, 즉 모든 스트레스와 불확실성과 타협을 다른 사람의 외부 투사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매번 집니다. 둘째, 성공이 당신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들이 하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실제 삶에서 재정 안정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어떤 사람에겐 집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겐 6개월치 생활비 비상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겐 빚 없는 상태이거나 싫은 직장 그만둬도 패닉 안 오는 상태입니다. 보편적 점수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정의를 쫓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계속 움직이는 결승선을 향해 뛰는 러닝머신에 다시 올라탑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보이지 않는 승리를 축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카드 빚 갚았습니다. 엄청난 성취인데 아무도 안 봅니다. 저축 목표 달성했습니다. 진짜 진전인데 좋아요 없습니다. 예산 망가뜨릴까봐 구매 참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못하는 자제력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댓글 안 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쌓여서 진짜 재정 안정이 됩니다. 화려한 것들, 새 차, 여행 사진, 그건 종종 반대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가시적 표시이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동시에 남들 보기 좋으라고 돈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스트레스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압박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성공해 보이려고 쓰는 모든 1,000원은 실제로 성공하는데 쓰지 못하는 1,000원입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합니다. 가장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빠듯하게 삽니다. 그리고 조용히 실제 자산을 쌓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전히 평범해 보입니다. 벗어나는 계산을 해봅시다. 연봉 4천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2억짜리 대출로 어깨 짓누르는 대신 월세 100만 원짜리에 삽니다. 70만 원 할부로 신차 사는 대신 10년 된 차 그냥 탑니다. 여기서만 매달 100만 원이 생깁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천만 원이고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더 큽니다. 이건 전세금입니다. 커리어 전환 자금입니다.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건 보일 수 있는 것보다 덜 성공해 보여도 괜찮아야 가능합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수도승처럼 살면서 아무것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참하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을 개선하는 의도적 소비와 이미지 유지하려는 반사적 소비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을 쌓고 다른 하나는 태웁니다. 어떤 타협을 할 의향이 있는지 정직해져야 합니다. 예쁜 집 가진 사람은 주 70시간 일하면서 가족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새 차 가진 사람은 할부 내려고 주 4일 라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노후 자금이 제로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타협합니다. 차이는 대부분 사람이 자기 선택의 좋은 면만 보여주고 나쁜 면은 숨긴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 여행은 보지만 카드 명세서는 안 봅니다. 차는 보지만 할부 스트레스는 안 봅니다. 집은 보지만 가구 살 돈 없다는 건 안 봅니다. 한 가지 더, 만약 가족 도움 받고 있으면 인정하세요.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은 대부분 사람이 재정 안정 쌓는 방법입니다. 부끄러운 건 도움 받았으면서 혼자 다 했다고 가장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줬으면 그건 선물이고 엄청난 이점입니다. 당신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그냥 도움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안 보이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달성 가능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바로 그 문제에 기여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 주변에서 보는 재정적 삶은 대부분 환상입니다. 일부는 빚,
일부는 도움, 일부는 선택적 제시, 일부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진짜조차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타협과 함께 옵니다. 중이 한국인은 크게 살지 않습니다. 간신히 버티면서 타협하면서 실제론 안정감 없으면서도 안정돼 보이려 애씁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고금리 빚을 피하고 있다면 인구의 엄청난 부분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시 안 할 뿐입니다. 재정 안정은 조용합니다. 자기를 알리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경에서 쌓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연기하는 동안에요. 다른 사람 하이라이트 릴과 당신 진행 상황 비교하지 마세요. 1년 전 당신과 비교하세요. 지금이 그때보다 나은가요? 그게 유일하게 중요한 비교입니다. 다른 모두는 자기 타임라인에, 자기 이점에, 자기 도움에, 자기 빛에, 자기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전체 그림을 못 봅니다. 그러니 신기루와 경쟁하려 하지 마세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세요. 차액을 투자하세요. 빚을 피하세요. 반복하세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팔로워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작동합니다. 20년 뒤 다른 모두가 여전히 부자처럼 보이려 애쓸 때 당신은 실제로 뭔가 실제하는 걸 쌓고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기는 것 같은데 당신은 마트 전단 오려내고 연식 오래된 차 모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안 이기고 있습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비싸고 지치고 궁극적으로 공허합니다. 다음에 누가 해변 리조트에서 사진 올리거나 신형 트럭 몰고 나타나면 이 대화 기억하세요. 숫자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는 건 아마 빚, 가족 돈 혹은 절대 언급 안 할 타협 위에 정교하게 세워진 겉모습일 겁니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그냥 지도록 설계된 게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옆집 사람 못하는지 신경 안 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기 신경 안 쓰는 사람들한테 인상 주려다 그만뒀습니다. 밑에 실제하는 뭔가 쌓으면서 평범해 보이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부입니다. 집도 차도 여행 사진도 아닙니다. 진짜 부는 재정 불안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끔찍한 직장 나와도 선택지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장 보기 전에 잔액 확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향하는 곳입니다. 그 길 위에 있다면 느려도 지루해도 아무도 안 봐도 당신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감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진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